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며 무덥습니다. 낮에도 최고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기소서였던 어제도 정말 더웠습니다. 특히 안동 길안면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는데요.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도 36도를 훌쩍 넘기며 사람 체온보다도 체감온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낮아지며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며 오늘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오늘 대구의 기온 34도, 일부 지역에서는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들며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도 최고 33도 안팎 예상돼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조금 잦아들 전망입니다.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다만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조성해놓은 걷기 길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서해 태안에서 동해 울진까지 국토 허리를 이어주는 849km 동서 트레일이 백미로 꼽히는데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조성이 한창인데 산림청의 허가로 미리 완주하며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청년이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을 표방한 동서 트레일,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 망양정까지 21개 시군을 연결하는 849km.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 보름은 걸립니다. 길 위에서 계절이 바뀔 수도 있는 긴 여정을 30대 청년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부상 할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아버지는 학교 가며 걸었던 오솔길, 때론 마을을 지나고 때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동서 트레일은 단순한 숲길이 아닙니다. 충청도와 경상도, 산촌과 농촌, 어촌의 역사와 문화가 배어있는 체험형 공간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것처럼 그걸 한 줄로 다 이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역사와 문화가 있구나. 30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 부부는 정겨운 한국의 산하가 장대한 로키 산맥 트레일과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길은 좀 정스럽다고 할까? 그리고 아기자기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너무 우람하고 거대하니까. 동서 트레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합니다.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역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이용을 해줬으면. 동서 트레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백패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내년 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보완해 오는 2027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서 트레일은 걷기가 끝나는 장소에서 잘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게 모든 길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걷기 여행이 결합한 동서 트레일. 정이 있고 쉼이 있고 체움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아들처럼 손자처럼 막 먹거리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행복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2심 대구고법에서는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 1부와 민사 3부에서 각각 재판을 진행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민사 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패소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 3부에서는 후행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대본은 지난 2일 열린 후행재판 4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귀책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식당, 이른바 노포를 일부러 찾아가는 미식 관광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상주시가 30년 이상 된 식당을 엄선해 노포 맛집으로 인증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에선 첫 시도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상주시 외곽 한적한 국도변에 위치한 석쇠구이 전문 식당. 빨갛게 달궈진 숯불 위에 잘 양념된 돼지고기 석쇠가 오르고 우리밀로 만든 칼국수까지 알맞게 소분되면 때맞춰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1990년 7월 문을 열어 올해로 36년째. 어머니가 시작한 국도변 작은 포장마차는 아들로 대를 이어 이젠 상주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이 됐습니다. 계속 서서 손님이 많이 올 때는 한 3시간을 그냥 움직이도 안 하고 요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이 어머니 이제 이어서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고깃집입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70이 넘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30년 이상 한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고집해온 식당, 이른바 노포가 상주에만 56곳이나 됩니다. 상주시가 이런 노포들의 역사성을 지역 정체성의 한 갈래로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노포 맛집 지원 조례를 경북에서 처음 제정했습니다. 생활 공간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 공유된 노포에 대한 기억이 세대를 거쳐 계승된다는 면에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의 철학이 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노포 맛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후 관리를 통해서 노포 맛집의 또 명맥을 유지를 하고 또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도 적극 활용을 해서 노포 맛집 인증 대상은 일단 30년 이상 영업한 곳이어야 합니다. 매각 등으로 주인이 바뀌면 식당의 역사성이 끊겼다고 보고 인증이 취소되지만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인수한 경우 인증이 유지됩니다. 지금 뭐 3대째 이어온다든지 또 같은 음식을 오래 했다든지 이런 유명한 음식점들이 상주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잘 정리해서 어떻게 홍보한다면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범 음식점이나 안심식당 제도가 위생 측면에 중점을 뒀다면 노포 맛집 인증은 경험과 서사를 중시하는 최근의 미식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포가 어쨌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봐야 돼. 애들하고 의논해서 누구라도 뭐 물을 받는다 그러면은 물려줄려. 그래도 오래 했다고 어머니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면서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이모고기.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해 이웃사촌 마을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만 39세 이하 관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체험과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장단기 체류형 프로그램 3가지와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그램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도는 숙박, 식음료, 체험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서 대구 경북 사업 예산이 깎이고 상대적으로 호남 사업은 크게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행된 첫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비 1,821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42%, 500억 원이나 깎여 2030년 개통이 불분명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SOC 사업 예산은 줄줄이 칼질하면서 호남의 SOC 사업은 오히려 늘려 지역 차별이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에 강주 전남의 그 강주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715억을 증액을 했고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2단계 사업을 준공 시기를 앞당긴다고 무려 1,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완전히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거든요. 대선 공약이란 이유로 갑자기 증액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이벤트성 예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광주 행사를 위해 6억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민생과 무관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예산 반영을 거듭 요청하지만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또 의원들끼리 뭐 당은 달라도 또 지역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지역에 연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 경북의 국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지역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의성군 의원과 경북도 의원을 거쳐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임 의원은 현재 대구 경북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경북도당 위원장에 올랐던 이영수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경북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거쳐 지난달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관례에 따라 탈당한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차장급 직원 한 명이 고객의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1,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직원은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해 대출금을 가로챈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금고 내부 통제 책임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묻지 마시고 이게 안 되시면 큰거 고객분들이 손해 있잖아요. 그제? 횡령한 돈은 해당 직원이 변제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대 직원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했다가 최근 대구 MBC 보도 이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횡령 금액은 10억여 원, 코인 등에 투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67건, 404억 1,300만 원 규모인데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 겁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제재 공시 내역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5배 늘어났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자정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행안부의 관리 감독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호 금융기관인 농협과 신협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용 유지금을 지원합니다. 산불 피해 이전과 비교해 고용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최대 7개월간 1,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주시는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주 지역 기업 지원 조건과 관련해 중소기업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경북도는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근로자, 노인, 산불 이재민을 보호하는 3+1 중점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겐 낮 시간대 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마을 순찰과 소방차 예방 방송도 병행합니다. 산불 이재민에겐 임시 조립주택에 쿨루프와 차광막을 설치하고 냉방버스 운영과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가 내년 1학기부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영과학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합니다. 해당 전공은 실시간 화상 강의와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직자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4학기 동안 28학점을 이수하고 학위 논문을 제출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어제부터 9월 1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에코프로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책걸상을 전달했습니다. 회사 임직원 20여 명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책걸상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책걸상 세트 8개를 제작해 해맑은 지역 아동센터 등 8개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농번기와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작업 중 사고에 따른 입원, 사망 등을 보장하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트랙터 등 14종 기계의 사고와 손해를 보장합니다. 경북에선 지난해 전체 농업인의 47.5%인 약 13만 농가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17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절기소서였던 어제도 정말 더웠습니다. 특히 안동 기란면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도 36도를 훌쩍 넘기며 사람 체온보다도 체감온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며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며 오늘 아침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은 34도, 일부 지역에서는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들며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도 최고 33도 안팎 예상돼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조금 잦아들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6도, 구미는 25도로 열대야들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4도, 구미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6도, 문경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4도, 문경은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0도에 그치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다만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져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